최근 일본 엔화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행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본 경제가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달러당 125엔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의 10년물 국채이율이 0.25%까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이 수일에 걸쳐 국채를 정해진 이율로 무제한 매입하는 연속 지정가 오퍼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를 억누르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환율 트레이더는 미 연방준비 제도와 방향성 차이가 뚜렷해진 것을 꺼린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기시다 총리는 유가 및 물가 급등에 대한 종합 긴급 대책을 4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관계 강요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30일에는 총리 관저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를 불러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시장에는 급격히 진행된 엔저 현상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것이란 관측이 퍼졌고, 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21엔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엔화 가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엔화의 대폭락은 지금까지의 엔화 약세 국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치인들마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와중에도 일본은행만 엔화 약세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최악인 것은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본연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갖춰야 할 모습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통화 가치를 안이하게 훼손하려는 정치적 세력과 싸워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가치를 사수하는 것이 최대 역할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은행 스스로 통화 가치 하락에 열을 올리자 일본 정치인들이 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터키 경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도 루블화가 폭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루블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엔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엔화 약세가 진행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에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무제한 지정가 오퍼를 연일 실행하고 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통상의 국채 매입을 배증시켰고, 게다가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한 10년물 국채와 20년물 등 초장기 국채까지도 매입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서둘러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사건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가 급락할 것을 예상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10년물 국채 금리 0.25%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기간의 금리까지 낮추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본은행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가지는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금융정책 방침에 명시된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상한선 0.25%를 사수하지 않으면 일본은행의 정책과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금융정책을 통한 금융시장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가 신용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대사건 정도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도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어떻게든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은행이 국채금리 변동폭 상한선을 사수하지 않게 되면 국채 이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은 막대한 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이상의 금리에 도달했을 경우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서 금리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며 금리를 낮게 유도하고 있지만, 금리가 통제를 벗어나 상승해버리면 대량의 국채를 안고 있는 일본은행은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본은행은 국채를 장부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 손실을 계상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1000조엔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이자 지불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일본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민간으로 눈을 돌려도 많은 일본인들이 변동금리로 주택 대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이자 지불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일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은행은 환율 폭락을 방지해서라도 스스로의 정책 약속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장기나 바둑, 체스 같은 게임으로 치면 외통수에 놓인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환율 폭락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많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수출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 거점을 해외로 옮기면서 일본의 수출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 판매해 얻은 달러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엔화 가치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재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도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성적인 저성장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개혁을 경시하고 장대한 매크로 정책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꾸준한 개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부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엔고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국력 저하를 뜻하며, 국력이 저하된 국가의 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일련의 상황을 모두 전망하고 있으며 장단기 투자자도 일본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엔고 상태로 되돌리는 국면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엔저 현상이 진행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엔화는 일본 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